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제8주차 화학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과제는 좀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고 냈기 때문에 예,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화학에서는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제출자 명단 확인해 보세요. 그 중에 이제 한 과제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대체로 이렇게 풀었겠죠. 이제 설탕과 소금의 섭취량을 주고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계산을 해봐라 하는 문제였습니다. 뭐 대체로 잘 하셨는데 보충 설명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제 설탕에 대해서 분자식, 화학식이 주어졌고 분자량과 화학식량을 원자량을 더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단위가 AMU라는 단위예요. 이거를 몰질량으로 바꾸면 설탕의 경우에는 1몰이 342g이다. 이렇게 그램 퍼 몰 하면은 몰질량이 되고 아니면 그냥 1몰이 342g이다. 설탕의 경우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계산식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소금은 마찬가지겠죠. 1몰이 58.5 g이다. 이게 소금인지 설탕인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니까 실제로 계산식에서는 번거롭긴 하지만 1몰의 NaCl이 58.5g의 NaCl과 같다. 이런 그 환산표 또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설탕만 계산을 해보면 설탕이 30.5g 설탕, 뭐 한글로 써도 되고 분자식을 그냥 직접 써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게 주어진 값인데 여기에다가 환산인자를 곱해요. 환산인자는 이 표로부터 한쪽을 분모로 놓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몰이 분자가 되고 위에 있는 거죠. 1몰 설탕, 그 다음에 342g의 설탕.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제 그램 퍼 그램 설탕은 약분이 되고 계산은 이제 여기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면 0.089가 나왔을 테니까 0.089 몰 설탕이다. 이렇게 쓰면은 모양을 잘 갖춘 완벽한 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금도 마찬가지로 하면 0.103몰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자의 개수는 설탕은 이제 몰에다가 몰질량을 곱하는데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단위를 써서 끝까지 계산했으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소금은 분자가 아니니까 없는 거죠. 이렇게
3번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답을 달아야 되고 4번도 마찬가지로 식만 쓰지 말고 그냥 계산한 결과를 적었으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다뤄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학생의 풀이처럼 적절하게 수식 편집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입력을 한 거죠. 수식 편집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두면 나중에 쓸모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과제는 그래서 계산 문제를 하나 주는데 계산이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수식 편집기를 이용해서 워드에서 작성하는 그런 거를 과제로 줄 예정입니다. 자, 지난 과제는 이 정도만 하죠. 지난 시간에 그 고체에 대한 고체 결정의 종류 설명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그림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이거보다 좀 넓은 범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 시간에 두 주에 걸쳐서 그 입체 구조를 예측하는 이제 VSE, PR 이론에 대한 거를 설명하고 문제를 냈었는데 그 오픈 스탁이라는 데서 제공한 이 일반학을 보니까 여기에 아주 좋은 사이트들이 연습 문제에 소개되어 있어서 그거를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하거든요. 자, 엣지를 실행해서 사이트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자, 이 중심 원자에 이제 메탄처럼 단일 결합만 4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제 낼 때 전자의 기하 모양, 기하 구조와 실제로 분자의 기하 구조를 쓰는 게 있었잖아요. 각도는 여기 이제 선택을 하면 각도가 표시됩니다. 메탄처럼 중심 원자에 단일 결합만 4개 있는 경우는 정사면체다. 뭐 전자 쌍이나 그냥 분자의 모양이나 똑같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 각도 적절하게 돌려서 보면 좀 더 보기 좋은 모양이 나오긴 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좀 더 돌아간 모양이 나오려나. 여기서는 요 모양이 그래도 조금 요게 조금 보기가 좋으네요. 여러분이 적절하게 각도를 바꿔가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6쌍이면은 5쌍이면 삼각 이중 피라미드라고 해서 평면에 삼각형이 있고 지금 삼각형이 누가 삼각형일까요? 이게 삼각형 같으네요. 요만큼이 평면상에 정삼각형 방향으로 120도 놓여 있고 그 평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두 개가 놓여 있어서 삼각 이중 피라미드예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가 만약에 그냥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고립상이다. 그러면 평면에 있는 요 세 전자쌍 중에 하나는 결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쌍의 모양으로는 삼각 이중 피라미드지만 분자 구조에서는 이 부분은 안 보이는 거죠.
이 네 개의 원자와 가운데.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 이게 잘 그런 모양이 보여야 좋은데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 이게 직선이군요. 이게 그쵸? 이 세 개가 평면을 이루는 삼각형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입체 모양에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실제로 분자는 이 아랫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아랫부분만. 그래서 캡처 안 해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텐데 얘는 분자 모양에서는 보이지가 않고 기다란 이 결합 막대와 아래쪽에 원래 여기 정삼각형 방향 중에 위에가 빠진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시소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분자 모양이 예측이 된다. 만약에 또 하나가 결합전자였으면 이제 정팔 면체에서 하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 아래쪽으로 이렇게 위치해 놓고 보면 이렇게 위치해 놓고 보면 이거는 사각 피라미드예요. 사각형의 위에 하나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뭐 제거할 때는 여기 X 누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쪽 하나가 이중결합이다. 그럼 이중결합을 집어넣겠죠. 이중결합 하나와 단일결합 두 개가 있을 때에는 삼각평면이에요. 삼각평면. 왜냐하면 이중결합도 단일결합으로 생각한다. 뭐 등등 여러분이 이제 결합을 이렇게 추가하고 싶으면 끌어다가 갖다 놓으면 돼요. 없애고 싶으면 X를 누르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또 리얼 몰레큘 해서 진짜 이제 그 분자식을 보고 찾는 건데 얘네들은 뭐 적당히 분자식을 하나 선택을 해서 뭐 암모니아다 그러면은 암모니아는 전자는 정사면체 분자 구조는 삼각 피라미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안 보이는 거죠. 약간 이제 좀 더 결합 길이가 길었으면 좋은데 워낙 질소가 작은 원자이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분자의 크기가 작게 나왔습니다. 이 전자쌍은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이건 크게 뭐 변화가 없네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어디냐 하면 벌써 나와버렸네요. PHET라는 홈페이지가 여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네요. 나중에 이따 후반부에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그래서 VACPR 이론으로 예측되는 그 분자나 전자쌍의 구조를 그림으로 쉽게 여러분이 알 수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도 쉽게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다양한 상태의 물질 여기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그 상변화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기체에 대한 법칙을 간단히 설명하려고 그래요. 기체는 액체와 고체에서와 달리 부피가 쉽게 변하기도 하고 모양도 변하기도 하고 압력도 쉽게 변하죠. 뭐 온도도 상대적으로 잘 변하긴 하지만 일단 그 압력과 부피가 너무 쉽게 변하기 때문에 기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압력, 부피, 온도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제공이 돼야 되고 추가적으로 양을 그 안에 들어있는 양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질량으로 알려줄 때가 있고 그냥 모든 기체에 대해서 동일한 성질을 갖는
몰수로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몰수는 분자나 원자들의 개수와 관련이 있죠. 어, 여기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등등이 있고 여기 생략해놨죠. 그것을 결합한 이상기체의 법칙이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간단히 아주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어, 자, 첫 번째로 보일의 법칙이죠. 화면에 손바닥에 닿으면 글씨가 잘 안 써지는데 보일의 법칙은 기체의 부피와 압력 사이의 관계를 실험에서 이제 정리한 건데 결론적으로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또는 압력의 역수에 비례한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물론 이때는 온도와 몰수는 고정이 돼야 되겠죠. 부피와 압력만 지금 변화를 조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등식을 쓸 때 적당한 상수를 도입해서 등식으로 쓸 수 있고 식을 좀 정리하면 PV는 일정하다. 간단하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샤를의 법칙은 기체의 부피가 절대 온도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실험에 의해서 밝혀낸 사실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요게 비례한다는 거죠. 정비례한다 하는 뜻이고 이때 이제 K는 그냥 온도라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절대 온도라고 해야 돼요. 계산 문제에서 섭씨 온도를 대입해서 많이 틀리는데 꼭 절대 온도로 해야 된다.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15를 도시까지는 필요 없고 15를 더해서 얻어진다. 참고로 절대 온도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냥 온도가 아니라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역시 이것은 적당하게 절대 온도는 단위가 K인데 비례상수 K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보통은 K로 표시하지 않고 T로 표시하거든요. 잠시 착각을 했는데 그래서 대문자 T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V는 상수를 도입해서 등식으로 바꿀 수 있고 상수만 남기면은 T분의 V는 K 다 같은 식이에요. 세 번째로 이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있어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기체의 부피가 이제 몰수, 개수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는 건데 모든 책에 보면은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역시 상수를 도입하면 등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상수만 놔두면은 n분의 v는 k 이런 식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은 개수가 두 배가 되면 부피도 두 배가 된다. 세 배가 되면 부피도 세 배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이제 다른 그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실험을 해야 되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봐서 개수가 2배가 되면 부피는 2배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부피는 크기 성질이기 때문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유명한 법칙이냐, 뭐 당연한 건데 얘기할 수가 있는데 책에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비례 상수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게 주어지면 완벽한 아보가드로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은 이제 보충을 하면 이 비례상수 K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체의 동일한 값이다. 수소는 분자의 크기가 작고 염소는 엄청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뭐 100개씩 용기에 담아두면 부피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피가 같으면 그 안에 있는 입자의 수도 같다. 그게 이제 정확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에요. 자, 이 세 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체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칙이고, 이 세 개를 나란히 적어보면 첫 번째는 V가 뭐에 비례했냐면 압력의 역수에 비례했고, 두 번째는 절대 온도에 비례했고, 세 번째는 몰수에 비례했기 때문에 다른 걸 일정하게 이제 통제하고 실험을 했지만 만약에 압력과 절대 온도와 몰수가 동시에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서 분수의 값으로 표시하면 돼요. 그래서 부피라는 것은 이 P, T, N이 동시에 변할 때에는 P분의 Tn의 어떤 값이 있겠죠. 이 값이 존재할 텐데 이 값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상수를 도입하면 등식이 되겠죠. V는 상수를 곱하고 P분의 Tn 이렇게 하면 돼요. 상수를 보통 K로 쓰지만 이 경우에는 R이라는 대문자를 써요. 그래서 모든 기체는 항상 PTVN이 변할 때에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서 변한다. 근데 우리는 이제 공식을 이게 중요한 공식인데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인데 상태 방정식 또는 그냥 방정식 되는데 분수로 쓰기는 귀찮으니까 양변에 P를 곱해서 PV는 알파벳 순으로 nRT 이렇게 이제 공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체 상수가 얼마인지는 이제 모든 기체에 대해서 동일한 값인데 알아둘 필요가 있으니까 이 R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NT분의 PV예요. 근데 0도씨 1기압에서 아보가드로가 실험할 당시에 기체들 1몰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 거의 모든 기체가 약간의 오차는 가지고 있지만 22.4리터를 차지한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그 값을 대입을 하면 그대로 단위까지 대입을 하는 거예요. 1몰 0도는 꼭 절대 온도로 하라 그랬죠. 273.15K 그 다음에 압력은 1기압 그 다음에 부피는 22.4리터 그래서 대충 이제 눈짐작으로 해보면 이 부분이 10분의 1보다 조금 더 작죠. 분모가 더 크니까 소수점하고도 그래서 0.1보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얼마가 나오느냐 0.0821 리터 기압 퍼 몰 K
그래서 기체상수가 이제 어떤 계산에 사용이 될 때, 이 이상기체 법칙에서는 기체상수는 얼마냐? 0.0821이다. 단위는 리터 기압 per 몰 K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표준 단위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표준 단위는 부피가 리터가 아니라 세제곱미터가 표준 단위예요. 압력의 표준 단위는 기압이 아니라 파스칼이에요. 파스칼. 그래서 이 리터와 압력 사이의 관계는 1000배 차이가 나고 파스칼과 기압 사이에는 10만 배가 조금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얘를 표준 단위로 바꾸면 과정은 생략입니다. 8.31. 자, 압력과 리터가 이걸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의 곱인데 이 곱은 결과적으로 줄하고 같아요. 에너지 줄하고. 그래서 8.31 또는 8.314 줄 per 몰 K. 역시 이것도 기체상수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 또는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이런 계산에서는 전부 뭐가 사용되느냐? 이 값이 사용이 돼요.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에서는. 근데 연력학 단원으로 가게 되면 연력학은 너무 진하게 칠해질 것 같으네요. 연력학은 표준 단위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8.31 줄 per 몰 K가 사용이 된다. 연력학.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계산에서는 8.31. 단순하게 부피, 압력, 온도 계산에서는 기체의 상태 방정식에서는 0.082. 하여튼 구분을 여러분이 잘 지어서 대입을 해야 됩니다. 조금 이제 판단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이 이제 기체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 요 설명은 앞에서 했으니까 그걸로 대체를 하고, 이상기체 법칙,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하는 거는 PV는 nRT다. 온도 압력 얘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0도씨 1기압을 표준 온도와 압력이라 그래서 STP라는 약자로 사용을 해요. 보통 책에는 이제 이 세 가지 법칙이 등장을 하고 이상기체 법칙이 나오는데 어떤 책은 아모톤스라고 하는 법칙, 압력과 절대 온도 사이의 관계를 이제 설명한 법칙이 또 소개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다른 이제 부피나 몰수는 고정했겠죠. 얘도 결론적으로는 압력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하는 건데 사용 빈도가 높지 않아서 그냥 많이 빠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 이상기체 법칙 P분의 nRT라는 걸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간단한 실험 같은 걸 할 수 있는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레이엄의 기체 분출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기체들이 어떤 뭐 공기 중이나 어떤 매체에서 퍼져 나갈 때에 기체들의 속도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 부분은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이제 식이 유도되는데 일반학 책에서는 이제 간단하게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체가 이제 공통적으로 종류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행동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해서 이런 5가지에 대한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물론 가정도 있고 결론도 있는데, 이때 이 마지막 부분이 모든 기체의 분자의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절대 온도에 정비례한다. 그리고 절대 온도가 같으면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에너지도 같다 하는 겁니다.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이제 여기 키네틱 에너지라고 하는데, 뭐 키네틱 에너지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에너지에다가 K자를 쓰기도 해요. 운동 에너지란 뜻이에요. 얘네들은 모든 기체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근데 이 비례 상수가 키네틱 에너지의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비례 상수가 2분의 3 아까 말한 기체 상수 기체 상수 단위가 리터기아 퍼 몰 K이기 때문에 1몰에 대한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비례상수가 2분의 3R이라서 에너지는 2분의 3RT다 하는 겁니다. 입자 하나에 대한 운동 에너지는 아보가드로수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2분의 3 기체 상수를 아보가드로수로 나눈 게 이제 K라고 하는 또 상수가 있는데, 입자 하나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 1몰에 대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RT. 이게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유도 과정은 그냥 뭐 일단 생략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운동 에너지에 정의하고 접목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운동 에너지는 이제 중학교 때도 배우는데 정의가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입자에 대한 에너지인데 질량과 속력 또는 속도 이렇게 되는데 m이 질량이고 u가 이제 속도라고 하면 돼요. 속도의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속력이 되는 거고 방향까지 고려하면 속도가 되는데 순간적인 그 속도가 u라고 할 때 2분의 1 mu 제곱이다. 근데 이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3 RT라고 분자 운동론에서 유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요게 입자 하나하나의 에너지인데 그 평균 에너지 여러 입자가 있을 때 평균 에너지는 이 제곱을 평균을 내요. 제곱을 평균을 내서 다 평균 낸 거죠. 제곱을 평균을 내서 루트를 다시 씌우면 그걸 우리는 RMS라는 약자로 표시를 하는데 뭐 읽을 때는 루트 민 스퀘어 해서 제곱 평균 제곱근 뒤에서부터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 제곱들을 평균 내고 제곱근을 취했다. 그냥 단순하게 평균 속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방향성을 가진 거는 이제 방향까지 고려하면 평균 내면 0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어서 크기만 평균을 내기 위해서 제곱을 하고 평균을 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이런 그 용어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냥 우리는 일상적으로 평균 속도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있을 때에는 그 평균 속도는 이 1몰에 대한 평균 속도는 분자량은 1몰의 분자량, 그러니까 몰 질량이죠. 몰 질량을 쓰면 되고 속도는 방금 말한 제곱, 평균, 제곱근 속도의 제곱, 평균, 제곱근 URMS라고 하는 값을 이용하면 된다. 그래서 이 평균 속도와 운동론에서 얻어진 평균 속도를 갖게 놓고 분모 2를 약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u 제곱에 대해서 정리하면 n분의 3rt가 나오고
다시 제곱근을 취하면 URMS인데 이게 루트 n분의 3RT다. 요게 이제 기체의 확산 속도 법칙에서 이제 계산식에 들어가는 그 중요한 속도의 관계식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기체들의 평균 속도는 분자량분의 3RT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된다. 오늘 과제는 공기의 평균 속도를 이 식에다 넣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m은 몰질량인데 표준 단위를 써야 돼요. 원래 몰질량 수업 초반에 그램 퍼 몰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킬로그램 퍼 몰 단위로 해야 됩니다. 숫자가 작아져요. 그리고 T는 당연히 절대 온도겠죠. 이건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R은 반드시 8.31 또는 8.314 줄 퍼 몰 K를 써야 돼요. 그래서 간단한 예제가 책에 있기 때문에 예제를 소개해 줄게요. 과제와 관련이 있으니까. 자, 30도에서 질소 분자의 평균 속도가 얼마냐? n분의 3RT의 제곱근 씌운 거에다가 놓고 계산해라. 계산 그 관계식은 여기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질소의 몰 질량이 28인데 그냥 28g per 몰을 사용하면 안 되고 0.028을 사용해야 되겠죠. 킬로그램으로 됐으니까 예. 몰 질량은 얘를 집어넣고 30도는 30이라고 하지 말고 273을 더해서 303을 대입해야 돼요. 그래서 요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고 있죠. 0.028 3, 그 다음에 기체 상수 8.314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이제 단위들을 정리하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루트 속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반씩 줄어드니까 계산하면 519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온다. 자, 과제를 먼저 알려줄게요. 과제는 이 같은 계산인데 이제 질소가 아니라 공기라는 그 분자를 가상해서 대입하라는 거예요. 공기는 질소와 산소가 이렇게 적절하게 섞여 있는 건데 질소, 산소를 각각으로 계산하지 말고 그 평균 질량을 가지는 공기 분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제 알려드릴게요. 과제. 공기는 일단 가정하기를 공기는 80%의 질소와 20%의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n만 따지면 14.0이고 5만 따지면은 16.0이죠. 분자니까 두 개씩 결합돼서 있으니까 질소의 분자량은 28.8이고 산소의 분자량은 32.0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친절하게 알려주면 28.8 얘는 32.0 단위는 이제 아무 얘기 없으면 AM6고 몰 질량으로 표시하면 그램 퍼 몰이에요. 1번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여기 이제 표준 단위로 써야 됩니다. 나중에 킬로그램 퍼 자, 분자량 평균 분자량은 뭐 단위는 AMU로 일단 하고 여러분이 이제 이 식에다 대입할 때는 몰 질량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램 퍼 몰로 바꾸고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2번 35도에서 여름에 한창 더운 때가 35도쯤 되니까 공기 분자의 평균 속도라는 용어가 좀 정확하진 않지만 평균 속도는 얼마냐? 아까 말한 대로 루트 3분의 MRT에다가 대입을 하면 돼요. 이 계산은 앞에서 보여준 예제에 있는 거랑 똑같이 하는 거고 숫자만 이제 여기서 계산한 거를 대입하는 거니까 계산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 과제는 제한이 있습니다. 반드시 한글이나 MS 워드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수식 편집기, 수식 계산은 수식 편집기로 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이나 워드 파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혹시 뭐 파워포인트만 잘 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로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수식 편집기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이번 기회에 워드를 한번 좀 배워보자. 뭐 1시간이면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글이나 MS 워드 이용해서 그 안에 수식 편집기를 이용하면 식들이 보기 좋게 어디 갔지? 요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그 모니터에. 그래서 파일로 저장해서 내면 되니까 요거와 비슷한 모양이 나오도록 수식 편집기를 이용해서 쓰는 게 과제다. 자,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 아까 말한 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하라고 하나 더 알려줄게요. 정식 그 수업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고 보너스 또는 옵션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낼 사람만 내고 싶은 사람만 내면 돼요. 과제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요것만 예를 들면 2개의 탄소와 6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를 가지고 분자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하는 건 분자를 구성하는 건데 구성한 다음에 구조식을 한번 적고 이름을 또 적어라. 2번, 3번 있습니다. 다른 분자를 만들 수 있겠느냐? 가능하다면 만든 다음에 구조식을 적고 이름을 적어라. 이 두 개는 어떻게 같으냐, 다르냐 하는 건데, 여기를 누르면 해당하는 그 인터넷 사이트로 가겠죠. 이게 분자 구성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얘를 누르면 재밌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이제 걸리는데, 아마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조금 더 걸리기도 하겠죠.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지금은 조금 걸리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와 이걸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보시고, 이제 지금 과제는 플레이그라운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탄소 2개와 수소 6개가 있다 그랬죠. 수소 6개. 그 다음에 산소 하나를 가지고 분자를 구성해 봐라. 그러면 이제 골격이 아무래도 뭐 C와 C가 결합을 하고 O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바꿔도 되겠죠. 바꾸려면 여기 이제 가위로 잘라서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연결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CCO, 이제 화학에 대해서 약간 뭔가 알면 CCO가 자연스럽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다 이제 H를 막 또 결합을 시켜요. 만약에 더 결합이 안 되는데 집어넣으면
튕겨 나와요. 그럼 여러분은 다른 데다 넣으면 되겠죠. 또 넣는데 안 되면 튕겨 나오니까 될 만한 데다 넣으면 돼요. 어차피 C 2개, H 6개, O 하나로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완성이 되면 이게 진짜 분자가 존재하면 이름이 써 있고 3D를 누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3D를 누르면 입체 구조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뭐 회전하는 건 멈춰도 되고, 이때 이제 결합 상태는 볼 막대 모델이 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각도를 돌려보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름은 여기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 문제 가지고 할 때에는 이 화면을 캡처한 거를 같이 이제 내면은 돼요. 요 부분을 캡처하면 돼요. 이름하고 같이. 그리고 구조식은 이제 요거 보고 적으면 되겠죠. C에 H가 3개, C에 H가 2개, O에 H가 1개. 요렇게 적으면은 이제 구조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비공유쌍을 적으면 더 좋지만 그거까지는 뭐 안 적어도 뭐 괜찮습니다. 또 이제 B번 문제가 다른 거를 또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러면 얘네들을 다른 걸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결합을 다 끊어버리는 건데, 아까 말한 대로 얘가 가운데 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막 이런 데다 집어넣어 보면, 물론 이제 안 들어가는 거 미리 알 수도 있지만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다 보면 이렇게 만들어서요. 그럼 얘를 또 입체 구조를 보고 돌아가는 거 보고 싶으면 돌리고, 그래서 요 부분을 또 캡처하는 거죠. 만들어진 이 부분, 이름이 있는 부분. 왜냐하면 구조식을 그리고 했으니까 C와 O와 C에 C 쪽은 H가 3개씩 있었으니까 요렇게 있는 거니까 여기 뭐 전자쌍이 필요하면 써주는 게 좋긴 하죠. 구조식 그리고 이름은 여기 써 있는 거 메톡시 메테인 하고 적으면 돼요. 만약에 이쪽 부분의 결합각을 알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한 분자 모양으로 가서 닫았나 모르겠는데 분자 모양으로 가서 안 닫았네요. 그러면은 O 사이에 뭐 그런 게 있죠. O 사이에 이런 식으로 결합 전자쌍 2개 아닌 거 2개 있었으니까 이때 이제 모양을 예측을 하면 전자쌍은 정사면체, 실제로 분자 구조는 구부러졌다. 각도는 109.5도와 가깝다 해서 요쪽에 대한 이 결합에 대한 모양은 뭐 정사면체인데 분자는 굽어져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건데 과제는 이제 요 과정을 그대로 따라 하면 돼요. 그래서 필요한 화면만 캡처를 하면 되고 뭐가 과제냐 하면 추가 과제는 요 36번이에요. 여기는 아까랑 똑같은데 3개의 탄소, 7개의 수소, 하나의 염소 원자를 가지고 분자를 적당히 만들어서 입체 모양을 보고 구조식을 그려라. 이름도 같이 써라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만들 수 있으면 다른 구조식도 적어라. 이름이 써 있을 테니까 이름도 적어라. 두 개는 같으냐 다르냐. 그 분자의 이름을 다르다고 하면 걔네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분자의 이름을 묻는 게 아니고 형식에 대한 질문인데 요거는 35번에 이 답하고 똑같아요. 10번 찾아가면. 자, 이거 선택입니다. 혹시 하고 싶은 사람은 36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여기에 와서 잘 한번 따라서 해보고 내면 되는데, 이메일로 내도 좋고, 아니면 그 단톡 대화방, 단체 대화방에 그냥 파일을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다음 주에 동영상을 할지 과제를 줄지 아직 안 정해졌는데, 만약에 정해지면 이 클래스에 공지를 할게요. 자, 긴 시간 동안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